원도심 학교를 도심개발지구로 옮기려는 전북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해 이전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졌습니다. 달리던 차량의 시동이 갑자기 꺼진다면 어떨까요? 같은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주사 측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등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게임 포켓몬고가 최근 전북에서도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원도심 학교를 도심 개발지구로 옮기려는 전북교육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학교 이전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건데요. 전북교육청은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가 원도심 학교 이전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전 대상 학교에 학부모와 교직원 155명과 전주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곤지중은 학부모와 교직원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반 시민은 찬성이 약간 높았습니다. 덕일중은 학부모와 일반 시민 모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나와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는 학교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집약을 해서 도교육청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학교 이전으로 원도심 공동체의 쇠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이전을 강행하려던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에코시티와 만성지군의 중학교 이전 신설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주민 반대 여론이 높을 경우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통폐합 없이는 개발지군의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 도교육청도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봐서는 이전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을 교육부에 설명하고 사후 조건부 승인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학교 신설 계획을 올려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입주하는 중학생들은 장기간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불가피해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 TPP 탈퇴를 시작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쇠고기와 쌀 시장 개방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에서 한우 등심 100g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하지만 수입산은 5,000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입산 쇠고기는 이미 쇠고기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지난 2014년 53%대 46%였던 한우와 수입산 매출 비중이 지난해는 43%대 56%로 역전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입산 가운데 호주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부턴 미국산에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국내산 한우는 생산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특수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산한테 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되면 쇠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언급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농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전북으로선 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북연구원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량이 1%만 증가해도 전북 생산량이 0.002% 줄고 160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모색을 해야 되고 그 방안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전라북도 산업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비하면서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 친환경 생산 지원 등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달리던 차량의 시동이 갑자기 꺼진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속 주행 중이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텐데요. 같은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조사 측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주행 기어를 넣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시속 4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집니다. 후진 기어를 넣었다가 주행 기어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네 이거 또 어디 갔나 이거. 가속 페달을 밟아도 오히려 차량의 출력이 떨어지자 급하게 차량을 세우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새 차를 구입한 황태자 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벌써 3차례나 겪었습니다. 고속주행 할 때 그때 가장 불안하고요. 특히 고속도로 달릴 때 그때 주행 중 엔진 정지 사태가 나면은 진짜 그럴 때가 가장 불안하고요. 연료 펌프를 갈고 엔진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했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는 동종 차량 운전자들의 경험담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차량 리콜 등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 측은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올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의 그 시동 꺼짐 현상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차종을 운행하는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알리고 또 제조사에서는 리콜 조치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같은 차량을 가진 운전자들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7일쯤 전북의 모든 방역대가 풀리고 재입식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AI 추가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김제와 정읍, 고창은 다음 달 10일쯤 방역대에서 벗어나고 마지막으로 AI가 발생한 부안의 방역대는 다음 달 17일쯤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대가 해제되면 AI 발생 농가는 살처분 완료 뒤 95일 이후, 관리 지역은 60일 이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방역대 해제 즉시 가금류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해 6월로 예정된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이 번복될지 주목됩니다. 노르웨이 탱커 선사와 계약한 원유 운반선은 내년쯤 선주에 인도될 예정으로 가격은 2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또 다른 노르웨이 업체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선박 한 척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이번 대형 선박을 모두 울산 조선소에 건조할 예정이어서 울산의 물량 일부를 군산 조선소로 옮기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전주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등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영업난 등의 우려도 나와서 시민협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충경로 사거리에서 풍남문 사거리 550m 구간입니다. 전주시는 4차로를 2차로로 줄인 뒤 버스 등 대중교통만 다니게 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넓혀 쌈지 공원 등을 만듭니다. 이른바 대중교통 전용지구입니다.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출퇴근 시간대 비영업용 차량의 운행 금지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말에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또 지역 상권도 이제 활성화되면서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매연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거리로 되기 때문에. 관건은 시민들과의 협의입니다. 교통체증과 영업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난이 심할 것 같아요. 예, 많이 심해질 것 같아요. 다른데 뭐 외곽도로가 특별하게 없다니까 전주에는.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공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조성 사업은 시민과 상인들의 이해 속에 출발했습니다. 관광객이 유치가 되거나 아니면 유고대 방문자들이 좀 늘어나면 좀 상업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 공간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난해 객사 앞 600m의 길을 하루 동안 전면 통제하고 문화 행사를 진행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주변 상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8차례로 늘어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중점 추진할 전북목 찾기 9개 사업과 2017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대선 주자들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목 찾기 9개 사업은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와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입니다. 2017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국제대회 성공 개최와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탄소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입니다. 군산시가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매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전북개발공사를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매입 위수탁자로 내정하고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부지 매입 비용과 방법 등에 대한 협상이 끝나는 대로 위수탁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부지 매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게임 포켓몬고가 최근 국내에서도 출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게임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면서 걷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가 큽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출시된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제 장소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포켓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도청 등 전북 곳곳에서도 게이머들로 북적입니다. 일단 이 현실에서 카메라로 보는 것도 재밌고 돌아다니면서 포켓몬 잡는 것도 재밌네. 일부러 또 돌아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며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인지하는 거리는 물론 시야폭과 전방 주시율까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 게임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다가 차도 쪽에서 차가 튀어나올 경우에 인지 잘 못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걸어가다가 서로 이렇게 보고 가다가 사람들끼리 부딪힐 때도 있고. 경찰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좀 강화를 하고 또 그 게임 이용자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장소들에 대한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고. 게임도 하고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사고와 범죄 위험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이전 검토본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일선학교 배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를 적용하는 연구학교 지정도 당초 방침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구입하지 않기로 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화됨에 따라 전북교육청이 독도 역사 교육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계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연간 10시간 내외의 교과 교육 과정을 활용한 독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학교에서는 4월 중 한 주를 독도 교육 주간으로 운영해 독도 골든벨과 백일장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북대 수건 사업인 약대 신설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정부가 전북대 약대 신설안을 중장기 약사 수급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된 전북대 약대는 그동안 잇따라 무산됐는데 정부가 전북대 약대를 승인할 경우 전북의 약학대학은 원광대와 우석대에 이어 모두 3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주시가 지하보도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지하보도의 조명과 환기, 배기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벽면과 바닥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벽화와 휴게시설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주에는 모두 6곳의 지하보도가 있는 가운데 덕진 지하보도를 빼고는 이용자가 매우 적습니다. 식품 위생 기준을 위반한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북업소 3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를 살펴보면 노인 요양시설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6곳, 산후조리원과 아동복지시설이 각각 2곳씩이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살 배기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일주일 분량의 어린이집 내부 CCTV를 확인했지만 학대로 볼만한 장면은 없었다며 한 달 반 분량의 CCTV를 추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절도 전과 10범인 박 씨는 출소 3달 만인 지난해 10월 전주에 있는 한 사찰에 들어가 40여만 원이 든 저금통과 시주봉투를 훔치는 등 모두 9곳에서 5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